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녹말과 전분, 녹말 많이 쓰죠. 녹말, 녹말가루, 또 전분, 전분가루 이런 것을 요리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녹말과 전분은 어느 것이 한자말일까? 얼핏 보면 전분은 한자말인 것 같고 녹말은 아닌 것 같은데 녹말도 한자말이에요. 녹말과 전분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녹말은 초록빛 녹, 푸르다는 뜻의 푸를 녹입니다. 녹색, 녹음이 짙다, 초록, 그렇죠? 말은 끝말이에요. 끝이다, 맨 끝을 얘기하면서 가루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의 맨 끝은 작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는지 몰라도 가루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녹말은 초록빛 가루다. 초록빛 가루. 녹말은 가루는 가루죠. 그래서 말이다. 초록은, 여기서 녹은 뭘까? 뒤에 보면 나오지만 녹두다. 녹두. 네, 녹두의 가루다. 그렇게도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자를 보면 초록빛은 어떤 색깔을 나타낼 때 실을 물을 들였다. 푸른 초록색 물을 들였다. 풀색의 물을 들였다. 실에다가. 그래서 가는 실사변을 쓴다. 그리고 요 글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글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주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부수자도 아니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뭔가 아랫부분은 이렇게 뭔가 퍼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윗부분은 뭘 돌리는 것 같아요. 물레라든지 또는 도자기를 만들 때 녹로를 이렇게 돌리죠. 빙글빙글 돌린다든지 또는 나무를 깎을 때도 이렇게 돌리죠. 그러신지 몰라도 나무 깎을 녹이다. 나무 깎을 녹 이렇게 됐습니다. 발음이 왔습니다. 그럼 나무 깎을 녹과 실사가 합쳐서 왜 초록이냐? 나무를 깎았는데 어떤 나무냐? 푸른 대나무를 깎았다. 그러면 깎은 가의 이제 껍질은 초록색이지 않겠습니까? 그 초록색 그러한 대나무의 껍질과 같은 색에 물을 들였다. 그래서 초록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자의 어원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끝말은 이제 끝이다. 어디에 끝이냐? 나무의 끝이다. 그렇죠?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를 쭉 합니다. 길게 표시를 해서 여기가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이제 끝이다는 것이고 맨 끝이니까 또 가루라는 뜻으로 쓰인 모양입니다. 자, 전분도 이제 한자예요. 앙금이에요. 앙금은 알죠? 물에 가라앉는 아주 밑에 가라앉는 것을 앙금이라 그러죠. 앙금이 가라앉았다 할 때. 그래서 앙금전 가루분이에요. 그러면 앙금으로 가라앉힌 것을 말려서 이렇게 만든 것이 전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앙금전자도 잘 안 씁니다. 사실은. 잘 안 쓰는데 전분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자주 씁니다. 이 글자는 자주 써요. 아주 복잡하지만 자주 씁니다. 그래서 발음이 그대로 가져왔죠. 이것은 큰 집이다. 궁전할 때, 중전마마 할 때, 이렇게 전하할 때 쓰는 글자예요. 자, 이것은 이제 큰 집이다. 큰 집은 무겁겠죠.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겁다. 무거움으로 물에 있으면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넣었을 때 아주 아래 깔아앉는 것이다. 앙금전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뒤에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루분이다. 이것은 글자 자세히 보면 금방 알죠. 쌀이다. 쌀을 이렇게 나누었다. 살을 나눈다. 계속 쌀가루를 만든다. 그러면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발음도 가져오고 또 어떤 가루다. 이렇게 특히 여기는 곡물의 가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분은 앙금으로 가라앉힌 것을 말린 것이다. 제가 사실 전분이나 녹말을 만드는 법을 잘 몰라서 요 낱말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가루를 만드는지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감자 전분이다 할 때 감자를 물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늘게 아주 잘게 해서 물에 이렇게 앉히면 아래에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그걸 물을 여러 번 자꾸 교체를 하면 이렇게 감자 가루가 물에 가라앉는데 그것을 말려서 이렇게 손으로 비빈다든지 하면 가루가 되더라고요. 아주 하얀 가루가. 그래서 앙금을 가루로 만든 것이 전분이다. 녹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사전을 보니 녹말은
첫 번째 녹두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말린 가루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막 녹두가루 막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전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면 전분이 뭐냐? 전분을 찾아보니 또 녹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전분은 식물의 씨나 열매, 뿌리, 줄기 등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갈아서 물에 이렇게 가라앉혀서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전분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전자는 잘 안 쓴다 했죠. 잘 안 쓴다 했는데 전분에 쓰고, 또 우리가 뭘 가라앉힌다 할 때 침전이라고 했죠. 침에 물에 이렇게 가라앉히는 걸 침전이라 합니다. 그렇게 생긴 것을 침전물 할 때 전자를 쓴다. 그 위에는 우리가 쓰는 낱말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전자가 이 컨집전에 왼쪽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같은 글자는 아니에요. 비슷한데 이것이 이제 편다는 뜻의 전이에요. 편다. 많이 쓰죠. 진전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전개된다. 이게 펴서 열린다. 발전한다. 예. 그리고 전시회를 한다 할 때 이 전자를 씁니다. 이 전자의 기본을 보면 이 주금시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상당히 좀 복잡한 글자예요. 이 글자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이렇게 하나를 하면 집호자가 되죠. 집호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간 것은 건물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죽음시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가리킬 경우도 있다. 물론 죽음을 가리킬 경우도 있고, 또 죽음이라는 건 사람의 죽음이라 보면 사람을 뜻할 때도 있다. 그리고 또는 엉덩이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 뭐 서너 가지로 뜻으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어느 것인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죽음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글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여기에, 자, 엉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엉덩이에 옛 글자를 보면 이러한 이제 장인 공자, 이것은 어떤 도구예요. 아주 무겁게 만든 도구다. 도구가 있고 그 아래에 옷이 있다. 옷을 이렇게 다릴 때, 지금은 이렇게 다림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옷을 이렇게 다릴 때 옷을 쫙 펴는 거예요. 펴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또 엉덩이로 딱 누른다. 그러면 펴진다. 그래서 펼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너무 좀 심하게 비약한 것다 싶어도 저는 막 그렇게 믿습니다. 아래에는 오디자가 이 부분 이제 생략된 그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펴진다. 거기서 이제 이런 낱말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글자도 비슷하게 해서 이런 엉덩이, 이것이 결국 엉덩이를 안는, 대는 엉덩이를 대고 앉는 의자 같은 거, 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무겁다, 육중하다. 엉덩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좀 크고 좀 무게가 가는 그런 부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창수자가 있는데, 창수는 뭐 손으로 뭘 한다든지 또는 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엉덩이를 때리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엉덩이는 가장 사람의 몸에서 육중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육중한 부분을 들어 앉힌다. 자, 앉아 하고, 그렇게 이제 큰 집이 들어 앉듯이 이렇게 해서 큰 집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전이다. 또 전하할 때 하고, 전각이다. 그렇죠? 큰 집들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쓴다. 근데 또 하나 여기에 큰 집 전에 아래에 육다루를 붙입니다. 아래에 육다루를 붙이면 뭐냐면 엉덩이를 뜻합니다. 바로 엉덩이 둔자입니다. 우리가 둔부라 그러죠. 둔부 할 때 엉덩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가장 육중한 부분 엉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깎을 녹자인데, 우리가 풀을 녹자, 초록빛 녹인데 나무를 깎아서 실을 물들인 것이다 할 때 푸르다, 초록색이다 할 때 많이 씁니다. 여기에 쇠금을 붙이면 쇠에다 깎는다는 것이에요. 쇠에다 깎아서 오래도록 이렇게 가도록 기록을 하겠다 해서 기록한다 할 때 녹입니다. 소리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녹음한다, 녹음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을 뜻하는 그런 보일 시자 쓰면 복이다, 신이 주는 복이다, 이렇게 해서 복록이 있다, 이렇게 녹봉이다. 이제 월급 같은 건 녹봉이라고 하죠. 그때 쓰는
이제 복록이다. 다 발음은 다 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칼도를 넣는다. 나무깎을 록인데 나무깎을 록에 칼을 댄다 하면 빙빙 돌리면서 나무를 깎는데 칼을 대면 잘 깎이겠죠. 그래서 벗긴다는 뜻이에요. 껍질을 벗긴다.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다 빼내고 껍질만 벗겼다. 그것을 가지고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지피나 헝겊 같은 걸 넣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 것이 이제 박제가 되겠죠. 쟤는 만든다는 뜻이에요. 박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죠. 박제. 짐승의 박제. 그리고 박리. 리는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주 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박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전에 다 제가 설명드린 것들인데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예전 것도 돌려보시면 자꾸 한자를 눈에 익히시고 한자 눈에 익히시는 것도 좋은데 어떤 낱말을 봤을 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 글자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한두 번 찾아보시면 기억에 남고 메모를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했는데 그리고 여기 나눈다는 분 나왔죠. 여기 이제 가루분이 나왔습니다. 가루분. 근데 실사가 있으면 실사를 나눈다. 실을 나눈다. 실이 있는데 실을 막 토막을 낸다. 그러면 굉장히 어지럽지요. 어지러울 분자요. 어지럽다. 아이고 막 분란이 일어났다. 어지럽다. 여기에 그런 명이 들어가면 그릇 항아리 분입니다. 그리고 화분이다 할 때 쓰는 분이에요. 자, 이거는 비우자입니다. 비를 잘게 나누었다. 비 물방울을 잘게 나누면 안개가 되겠죠. 안개 분자예요. 네. 자, 나누는데 마음이 나뉘어졌다. 마음이 나누어졌다. 아주 분노가 일어난다. 분할 분자예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손을 뜻하는 저방변을 붙이면 뭐 분장을 한다 할 때 쓰는 분이에요. 다 분자로 쓰입니다. 한자 한자 뜯어서 자세히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글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막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낱말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막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조개는 돈 재화를 얘기하죠. 돈을 나누었다. 그럼 가난해지죠. 가난할 빈자예요. 빈부할 때 가난할 빈. 이렇게 한자를 외우면 좀 쉽게 그래도 통째로 외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분말해서 끝말자, 가루말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나무목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나무목에 여기에 선을 그으면 나무의 뿌리입니다 할 때 근본본이에요. 근본 할 때 뿌리, 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책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책. 우리가 만화책, 또 소설책을 빌려온다. 대본을 받는다. 책을 빌려주는 것을 대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본이란 뜻도 있고 뿌리란 뜻도 있지만은 책이란 뜻도 있다. 책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윗부분에 이렇게 하면 짧게 하면 아직이란 뜻이에요. 아직. 자, 나무가 있는데 윗부분에 작게 하면 아 이것은 아직 덜 자랐어. 아직이야. 자라고 있다. 그게 입을 붙이면 나무에 아직 덜 자란 초목의 여린 수는 맛이 있다 해서 만미자예요. 네. 그리고 날일자예요. 날이 아직 해가 아직 덜 떴다 하면 좀 어둡겠죠. 무지몽매하다 할 때 목매. 이것은 매라고 합니다. 자, 아직 여자, 아직 덜 자란 여자, 여동생 할 때 누이 매죠. 그렇죠? 매제, 매형 할 때, 자매 할 때 쓰는 것이죠. 끝말자는 나무에 이렇게 짧게 하는 게 길게 해서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끝말이다. 그리고 가루다. 그리고 여기에 손을 붙이면, 제방을 붙이면 또 이것도 없앤다는 그런, 바른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뭘 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물이다. 물의 끝이다. 물의 가루다. 하면 거품을 얘기하죠. 거품, 말입니다. 포말이 일어난다는 거품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겠죠. 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이 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녹말, 전분, 가라앉힌 것이다. 전분, 분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